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건식,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부압식, 그 다음에 일제 살수식 5가지가 있습니다.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부압식은 폐쇄형 스프링클러들을 사용하고요. 일제 살수식은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꼭 해주시고요. 비교표를 가지고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설비의 비교를 보면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일제살수식은 1차 측은 다 가압수가 차 있습니다. 2차 밸브 다음에 가압수가 들어있느냐,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가 들어있느냐, 대기압이 들어있느냐, 부압, 즉 진공이 들어있느냐, 대기압이 있느냐로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일제살수식을 구분합니다. 방식에 따라서 밸브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식은 자동 경보 밸브, 알람 밸브, 건식은 건식 밸브, 드라이 밸브, 준비 작동식은 준비 작동 밸브, 프리액션 밸브, 부압식도 프리액션 밸브를 사용합니다. 일제 살수식은 일제 개방 밸브, 델류즈 밸브라고 합니다. 밸브 종류별로 설비의 종류를 나누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헤드의 종류에 따라서 폐쇄형 헤드, 습식, 건식, 부압식은 폐쇄형 헤드, 일제 살수식만 개방형 헤드를 사용한다. 정리하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기 및 주관식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실기문제 4번 스프링클러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 찾아서 번호로 적어 넣으시오. 습식 설비는 1, 2차 척에는 가압수와 습식은 가압수와 2차 척은 1차 척은 다 가압수가 들어있고요. 2차 척에 가압수가 들어있으니까 7번이 되고 헤드는 폐쇄형 3번 감지기는 없습니다. 건식 설비는 가압수에다가 압축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건식. 그래서 2번이 되겠고 헤드의 종류는 똑같이 폐쇄형이 돼서 3번이 되겠습니다. 건식 설비는 감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X를 치면 되고 일제살수식은 가압수에다가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가압수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1번이 되고 프리액션 밸브는 일제살수식은 개방형 헤드죠. 네, 그래서 개방형 헤드 4번이 들어가고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득점을 하고 배점을 하는 상황이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비교해서 폐쇄형 헤드, 개방형 헤드, 감지기가 있다 없다 쓰면 준비작동식, 부압식, 일제살수식에는 감지기가 있고 습식과 건식 방식은 감지기가 없는 방식이다 라고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안전기준.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없어도 설비가 스스로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화재
진압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의 장점은 화재의 초기 진압에 적합합니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오작동, 오보의 염려가 적고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단점은 설치 비용이 고가입니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 양이 많아서 물의 사용에 대한 피해가 큽니다. 타 설비에 비해서 시공이 복잡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방식에 따라서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작동 부합식, 기타 설비 방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종류에 따라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가 있습니다. 드라이 펜던트, 속동형, 라지 드롭, 리세트형, 컨실드형, 레크형, 플래시형, 주거형 헤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헤드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설치 기준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스프링클러의 구성 요소로는 물에 대한 수원, 갑, 송수장치, 배관 이 부분이 물에 관한 부분이고, 배선, 전원, 제어반 이 부분이 전기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은 1, 2차측 내에 항상 가압수가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되는 소화 방식, 즉 폐쇄형 헤드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식은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공기가 압축되어 있다가 열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되는 방식, 즉 또한 폐쇄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작동식은 1차측의 가압,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있습니다. 화재 발생을 감지기에 의해서 감지를 하고 준비작동 밸브, 영어로 프리액션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압수를 송수시켜 놨다가 열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이 됩니다. 폐쇄식 헤드란 말씀입니다. 부압식은 1차측 가압수, 2차측에는 부압 진공 상태로 있다가 화재가 발동되면 준비작동식 프리액션 밸브가 개방이 되면서 가압수를 송수시켜 놓고 있을 것이고, 폐쇄식 헤드를 사용해서 소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제살수식은 무대부, 공연장의 무대부에 사용하는 방식이고, 1차측에는 가압수가 있고 2차측에는 열린 상태로 대기압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에 의해서 바로 일제 개방 밸브가 열리면 개방형 헤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물이 전면으로 쏟아진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종류는, 작동 원리에 따른 종류는 5가지,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일제살수식 5가지가 있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작동 방법 5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압 송수장치는 우리가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에서 기본적으로 했고요. 여기까지. 요 위에서부터 여기 1차측, 여기 2차측인데 1차측은 다 가압 송수장치로 물이 충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차측에 물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가스냐 진공 상태냐를 가지고 나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밸브의 종류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습식은 이쪽에 물이 차 있는 것이고 하향 헤드를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요 밸브의 이름이 알람 밸브입니다. 알람 밸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식 스프링클러는 가압 송수장치 똑같고 2차 측에 뭐가 들어있다? 압축 공기가 들어있다. 압축 공기. 2차 배관에 압축 공기가 들어있고 기본적으로 상향식 헤드를 기본으로 채용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 건식 밸브가 이와 같은 건식 밸브 형태를 띠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식 밸브 2차 요 앞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물이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준비 작동식. 준비 작동식은 1차 측은 똑같이 충만되어 있고, 예, 요 감지기가 교차 회로, A 회로와 B 회로 교차 회로에서 감지기가 작동해서 시그널을 보내면 요 밸브가 알람 밸브입니다. 알람 밸브. 알람 밸브. 알람 밸브로 시그널이 가서 요 밸브를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측 가압 쪽에서 2차 측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헤드가 열리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폐쇄형 헤드가 폐쇄형입니다. 폐쇄형 헤드고 일제 살수식은 마찬가지로 가압 송수 장치에서 여기 밸브까지 여기는 가압 송수 장치까지는 충합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는 개방식 헤드입니다. 개방식 헤드. 개방식 위로 상향으로 열려 있는 거나 하향으로 열려 있거나 하향으로 이렇게 열려 있죠. 물론 교체로 감지기를 통해서 시그널을 주면 요 일제 개방 밸브 델류트 밸브랍니다. 무슨 밸브? 델류트. 계속 이름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델류트 밸브를 개방을 해서 불을 끄게 됩니다. 일제 살수식은 건식이고 일제 살수식입니다. 무대부에 설치하고요. 네. 요 밸브 이름이 델류트 밸브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동 부합식은 음압을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압력 1차 측까지는 여기 수조에서 펌프에서 1차 측까지는 가압 송수 장치로 물이 차 있는 상태고 요 안에 있는 배관에 진공을 뽑아서 음압으로 놔뒀다가 감지기가 작동하면 프리액션 밸브를 터뜨려서 물을 가압하게 되고 물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제가 준비 작동시에서 알람 밸브가 아니고 프리액션 밸브죠. 프리액션 밸브입니다. 제가 그냥 혼자서 설명하다 보니까 밸브 명을 틀리게 설명했습니다. 준비 작동식은 프리액션 밸브. 자, 습식은 알람 밸브의 폐쇄형 헤드 하향. 건식은 드라이 밸브의 상향 폐쇄형. 준비 작동식은 프리액션 밸브의 감지기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폐쇄형 헤드를 사용을 합니다. 일제 살수식은 건식이고 오픈 개방식 헤드입니다. 개방식 헤드를 사용하는 거고 델류트 밸브를 사용을 합니다. 작동 부합식은 프리액션 밸브를 사용하고 폐쇄형이고 진공을
거는 스프링쿨러 설비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습식 스프링쿨러 헤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가압 송수장치는 같고요. 2차 척에 있고 2차 척에 밸브가 무슨 밸브? 알람 밸브. 알람 밸브는 클래프가 있고 리타팅 챔버가 있고 압력 스위치가 있고 배기공이 있습니다. 살펴두시기 바라고, 헤드는 하향 헤드를 사용합니다. 폐쇄식 하향 헤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방식은 1차 측 마찬가지 같고요. 2차 측에는 공기가 들어있다. 공기 압축기로 공기를 여기다가 가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밸브는 드라이 밸브, 건식 밸브를 사용을 하고, 위쪽에는 폐쇄형 상향 헤드를 사용해서 습식 스프링쿨러를 건식 스프링쿨러 헤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얼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동파의 위험이 있을 때는 건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건식 밸브의 드레인 부분과 압축 공기를 빼주는 악셀레다, 그 다음에 물이 지나가면서 들어가는 알람, 워터 모터 공이 있는 알람 부분까지 센서가 동작을 하는 것이 드라이 밸브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헤드는 유리벌브용입니다. 요 헤드는 드라이 펜던트로 건식 헤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습식 헤드에도 사용을 해도 됩니다만은 건식 헤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서 위에 천장을 막게 되는 거죠.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은 1차 측으로 가압 송수장치가 정리가 되고, 당연히 가압수가 여기까지는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1차 측까지.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 밸브는 프리액션 밸브라고 하고, 폐쇄형 용융 헤드가 되죠. 폐쇄형 헤드가 있고, 교차 회로로, 감지기 교차 회로, A 회로, B 회로가 교차가 되면 감지해서 센서를 줘서 준비 작동 밸브를 열고, 물론 여기에 제어반 MCC가 있어서 제어반으로 시간을 주면 펌프로도 시그널을 줘서 펌프를 돌리는 구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프리액션 밸브는 1차측 가압수에서 여기에 걸림 장치로 이렇게 걸려 있다가 압력 스위치에 연결이 돼서 빠지면 여기 얘가 올라가고 1번 올라가고 열려서 가압수가 빠져나가는 구조로 됩니다. 요 빠져나가는 프리액션 밸브는 슈퍼 바이저리 패널 혹은 슈퍼 비조리 패널이라고 합니다. 주위에 슈퍼 비조리 패널을 설치해서 전원이 들어와 있고 밸브가 개방됐는지 안 돼 있는지 밸브 주위 등, 그 다음에 전화 방제실과 전화를 하고 수동 기동을 쓸 수 있는 스위치까지 동작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빨간 제어함을 뭐라고 한다? 슈퍼 비조리 판넬이라고 한다. 라고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제 살수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살수식 1차까지는 가압 송수장치로 되어 있어서 충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2차 측은 그냥 대기합니다. 밸브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보면 밸브가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배관 안에 공기가 들어있다.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고, 감지기 교차 회로 A 회로와 B 회로의 감지기에 의해서 밸브가
전자밸브가 열려서 일제살수식 헤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수가 들어가거나 가압수가 나오거나에 따라서 밸브가 열린다는 이야기죠. 평소에는 들어있다가 요 가압수가 들어가서 밀어버리면 딜루트 밸브가 흘러서 헤드 쪽으로 물이 흐르는 구조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무대부 상단에 소방배관이 있고 상향식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채용해 왔습니다. 일제살수식은 어디다? 여기가 무대부다. 무대부.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여기에 화재가 난다면 모든 헤드가 동시에 열려서 불을 끄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을 끄는 이유는 무대부는 가연물질로 있기 때문에 동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모든 헤드가 동시에 개방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동 부합식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아래쪽에 가압수가 있어서 1차 측 가압 송수장치까지 정리되고 프리액션 밸브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프리액션 밸브는 여기가 걸려 있는 상태죠. 이게 로커가 걸려 있다가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열려서 시그널이 들어와서 화재가 감지기를 제가 위에 그렸는데 어쨌든 화재 수신부로 감지가 들어와서 제어부로 가게 되고 제어부에서 프리액션 밸브를 열게 되고 프리액션 밸브 열면 진공이 빠지면서 물을 진공에 걸려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화재부가 열리게 되고 열리면 폐쇄형 헤드입니다. 여기도 폐쇄형 헤드. 개방형 헤드는 일제살수식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폐쇄형 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난 곳에서 온도에 따라서 밸브가 개방이 되고 화재를 끌 수 있는 구조이고 프리액션 밸브가 있고 프리액션 밸브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죠? 슈퍼 비조리 판넬이 있다. 전하하고 수신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작동 부합식도 폐쇄형 헤드를 사용한다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비교표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합식, 일제살수식 5가지로 나누는데요. 각 방식별 특징으로 보면 1차 측은 모두 가압수가 차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습식은 가압수가 있기 때문에 습식이고 건식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2차 측 배관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건식입니다. 준비작동식은 대기압인데 프리액션 밸브가 있어서 준비작동이 되는 것이고 부합식은 진공이 걸려 있습니다. 일제살수식은 개방형으로 대기압에 걸려 있습니다. 습식 스프링클러의 밸브의 종류는 습식은 알람 밸브, 자동 경보 밸브, 건식은 건식 밸브, 드라이 밸브, 건식 방식은 드라이 밸브로 건식 밸브를 사용합니다. 준비작동식은 준비작동 밸브가 있고 알람 밸브가 있습니다. 부합식은 진공이 걸리는데 2차 측 배관에 진공이 걸리는데 준비작동 밸브, 프리액션 밸브를 씁니다. 준비작동식과 부합식은 프리액션 밸브를 사용한다. 일제살수식은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고 델류즈 밸브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별, 방식별 헤드의 종류, 습식은 폐쇄형 헤드, 건식은 폐쇄형 헤드, 준비작동식도 폐쇄형 헤드, 부합식도 폐쇄형 헤드. 즉 일제살수식 빼고는 모두 폐쇄형 헤드가 사용이 되고 일제살수식은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비교표를 꼼꼼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께 밸브 종류를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보아두셨다가 현장에서 밸브를 구분하실 수도 있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식에서는 무슨 밸브? 알람 밸브. 이 밸브는 플랜지형이고 복합 일체형, 아래쪽에 OS 밸브까지 같이 달려 있는 거다. OSNY 밸브가 되겠지만 ONS 밸브다. 그게 복합형이라고 하고요. 이 알람 밸브는 이타팅 챔버형으로 가장 간단한 플랜지형 알람 밸브가 되겠습니다. 습식은 무슨 밸브? 알람 밸브가 되겠습니다. 건식은 건식 밸브라고도 하고 드라이 밸브라고 합니다. 양쪽에 압력계가 달려 있고, 압력계가 총 3개가 달려 있죠. 그리고 스위치가 달려 있는, 그 다음에 배수구가 달려 있는 요 밸브가, 요런 식으로 달린 밸브가 건식에 달린 드라이 밸브가 되겠습니다. 프리액션 밸브, 준비작동식과 부합식은 프리액션 밸브를 사용합니다. 프리액션 밸브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밸브 형태를 잘 구경을 해 주시고, 프리액션 밸브 개방형 형태, 그 다음에 더블 인트록 형태 두 가지의 프리액션 밸브가 있는데, 프리액션 밸브는 이 전체적인 부속품들이 밖으로 건식 밸브보다 좀 압력계들이 많이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준비작동식과 부합식은 프리액션 밸브, 일제 살수식도 일제 개방 밸브, 델류즈 밸브죠. 델류즈 밸브 형태인데 프리액션 밸브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품으로 릴리프 밸브가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밸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것은 직접 손잡이가 있어서 이걸로 열고 닫는 방식이고, 대형은 원형 회전으로 돌리면 이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구조로 정리가 된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알람 밸브, 드라이 밸브, 프리액션 밸브, 일제 개방 밸브를 살펴주시고, 이 프리액션 밸브와 한 짝이 되는 것은 슈퍼 바이조리 판넬, 점검 스위치 등 작동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 비조리 판넬과 한 세트로 항상 되어 있는 프리액션 밸브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펌프 흡입척에 가압수가 들어있고요. 흡입척에서 어디까지 1차측 알람 밸브까지 물이 들어있습니다. 1차측 2차측에도 물이 들어있고요. 헤드는 폐쇄형으로 사용하고 하향식 폐쇄형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수원과 펌프 흡입척, 푸드 밸브, 스트레이너, 게이트 밸브, 연성계, 플렉시블 조인트, 펌프, 플렉시블 조인트, 체크 밸브, 게이트 밸브, 그 다음에 이게 수직 주간이 되겠습니다. 가지관으로 가서 알람 밸브, 게이트 밸브, 알람 밸브 순으로 그리고 가지관에 위에서 따서 헤드를 설치하는 도면까지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물올림 탱크, 릴리프 밸브, 성능 시험 배관, 압력 체인버의 액세서리들,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하죠? 상부에, 게이트 밸브 상부에 설치합니다. 물올림 탱크는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에, 성능시험 배관도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에, 릴리프 밸브도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에 세 가지를 설치하고, 중압 펌프는 별도의 푸드 밸브를 내려야 돼요. 흡입관 내리고 주펌프와 마찬가지로 설치하고, 게이트 밸브 상부에 연결해주는 체크 밸브 및 OS 밸브까지 작동 전체적인 계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옥상에는 옥상 수조는 수원의 몇 분의 1, 3분의 1을 갖는 오버플로우, 드레인, 저수위 경보장치, 급수관, 자동급수, 수동급수까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려놓으시고, 물흐름 탱커, 주위 배관까지, 감소경보고 장치까지 그려주시고, 관 말단, 가장 높은 층에, 가장 먼 곳에 관 말단에 뭐가 있죠? 시험 밸브 한무까지 그려놓죠. 여기에 드레인 배관까지 본래는 설치합니다. 얘를 화장실 등에 설치하면 드레인 배관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시험 밸브 한까지 그림을 여러분 손으로 꼭 그려주시고 기억을 하셔야 습식 스프링클러 및 가압 송수장치, 이 부분이 가압 송수장치가 되겠습니다. 까지 이해가 되고 완벽하게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겁니다. 습식 스프링클러에 연결된 게 뭐 있죠? 연결 송수구는 이 수원에 있는 물과 고가수유물을 다 쏘고 나면 소방차가 와서 여기서 있는 물을 집어넣어주면 소방대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인명살상 없이 바로 화재가 나면 불을 끌 수 있는 부분이 뭐다? 연결 송수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서 직접 개통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문제,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 기준 중 틀린 것은, 천장의 기울기는 1000분의 168, 천장은 평평해야 되나, 돌출 부분은 102mm, 102mm 이하여야 되고, 보로 사용되는 목재 철대 사이의 간격은, 보의 간격은 0.9에서 2.3이어야 되고, 해당 층의 높이가 13.1m여야 된다. 13.7m여야 된다. 이때 2.3m의 구조를 갖고, 이 전체 면적은 28 스퀘어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돼. 이걸 2.3m가 넘어가면, 이게 2.3을 넘어가면 28 스퀘어미터, 약 9평 미만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